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에디트 폴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에디트 폴리. 자, 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요. 폴리곤을 선택하시면 돼요. 폴리곤 선택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매트리얼 아이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어저께 잠깐 해봤을 거예요. 플랫 미러 할 때 매트리얼 아이디를 써봤었는데요. 자, 여기 매트리얼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탠다드 매트리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매트리얼인데요. 이 스탠다드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매트리얼 목록이 떠요. 이게 매트리얼 목록입니다. 매트리얼이 있고 맵이 있고 그 중에 제너럴 일반적인 매트리얼들인데 그 중에 여기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중 매트리얼이요. 뭐 더블 사이드라든지 뭐 블라인드라든지 그 다음 멀티 서브라든지 탑 바툼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잘 써요. 여기 레이 트레이스 뭐 이런 정도. 자, 멀티 서브 오브젝트입니다. 자, 더블 클릭. 그러면 자, 이렇게요. 매트리얼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보시면 아이디가 쭉 나옵니다.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나오는데 여기 셋 넘버가 있습니다. 총 몇 개의 재질을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5개만 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의 매트리얼 아이디가 나옵니다. 셋 넘버를 통해서 내가 사용할 매트리얼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add 누르면 이와 같이 추가되고 delete 누르면 삭제됩니다. 자, add 6개만 만들어 볼까요? 자, 6개로 세팅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만들 겁니다. 여기 none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보시면 어떤 재질을 쓸 건지 이렇게 나옵니다. 스탠다드 재질 써보죠. 스탠다드. 스캔라인에 스탠다드 매트리얼 쓰면 이렇게 스탠다드 매트리얼로 나옵니다. 일반 재질이죠. 자, 제가 디퓨즈 컬러를 빨강색으로 했습니다. 기본 색상 빨강색.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가 있고 옆으로 가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매트리얼 아이디 첫 번째고, 자, 오른쪽으로 가기 누르면 여기 2번 재질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3번, 4번, 5번, 6번, 다시 1번. 이해되시죠? 수평으로 가는 거고, 얘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은 빨강색으로 들어갔네요. 그럼 2번은요, 굳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컬러 피커를 누르면 됩니다. 노란색. 3번은 녹색. 4번은 사이안, 하늘색이죠. 5번은 파랑색. 6번은 선홍색. 제가 이렇게 일단 색깔만 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색상만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재질을 넣어 보도록 하죠. 드래그해서 드랍. 그럼 어떤가요? 색상별로 이렇게 쭉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왜냐면 이 매트리얼 아이디 1번이 바로 여기 1번에 들어갔거든요. 매트리얼 아이디 2번이 2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매트리얼 아이디 3번이 이렇게 3번 재질이 들어갑니다. 여기 3번과 얘가 지닌 매트리얼 아이디 3번 재질이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전부 다 1번으로 바꿔봅니다. 자, 1번으로 그러면 빨간색으로만 나옵니다. 자, 중간을 선택해서 이렇게 중간을 선택해서 2번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위아래는 빨강색, 둘레는 노란색. 아이디를 바꿔볼까요? 자, 3번 매티리얼. 그러면 이렇게 매티리얼이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객체 하나마다 다 재질을 따로따로 줄 때 이 멀티 서브 머티리얼을 줍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얘를 언제 쓸까요? 얘를 언제 쓸까요? 자, 파일 하나 오픈해 보죠. 투시도 전원주택. 자, 여기다 재질을 넣고 싶어요. 재질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질을 줍니다. 그러면 재질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재질 하나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지껏 우리가 모델링하는 건 다 한 개로 모델링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이때 멀티 서브 머티리얼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런 재질을 줄 때 지붕에는 지붕을 벽체에는 싱글 벽체에 대한 다른 재질을 이렇게 두 개로 주고 싶어요. 자, 보세요. 멀티 서브 머티리얼, 자, 디스커드 두 개만 할 겁니다. 셋 넘버 두 개. 자, 이름을 주죠. 이렇게. 여기는 지붕, 여긴 벽체. 지붕은 제가 스탠다드 빨강색으로, 그 다음 벽은 역시 스탠다드 주고 제가 초록색으로 줬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다 빨갛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 빨갛게 나와요. 왜요? 머티리얼 아이디가, 이 매티리얼 아이디가 다 1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2번이 없는 거예요. 다 1번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명령어가 이거예요. set id 2번 선택하고 면 선택이란 뜻이에요. 3번 매티리얼 선택, 1번 매티리얼 선택. 전부 다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자, 선택하고 2번 매티리얼 셋, 그 전부 다 2번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지붕만 선택해서 뭘로 바꾸면 돼요? 1번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어떤가요? 재질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1번과 2번 이렇게 재질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벽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에 모델링한 경우는 이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만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도 스탠다드 디퓨즈 컬러의 맵을, 비트맵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내 컴퓨터 D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에 매핑 소스, 첫 번째에 지붕이니까 싱글이 있네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싱글을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싱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안 들어갔네요. 들어갔나요?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이렇게 지붕 재료를 넣어 보세요. 이번엔 두 번째 재질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디퓨즈 컬러 비트맵. 자, 벽체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자, 무슨 벽체가 좋을까요? 탄성 코트. 탄성 코트 나쁘진 않네요. 산호석. 좀 특이하게 저는 산호석을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근데 어떤가요? 제대로 표현이 되나요?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을걸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재질을 두 개를 만들어서 넣어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매핑을 해줘야 돼요. UVW 맵을 해줘야 돼요. UVW 맵을 하거나 언랩을 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UVW 맵을 해줬습니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윗면에 맞추어서, 이거 뷰어 라인 들어간 거 보이시죠? 타일도 아니면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가요? 지붕은 됐네요. 근데 왜 여기는 안 나올까요? 매티리얼 2번은 왜 안 나올까요? 자, 렌더링. 자, 1번은 나와요. 2번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1번만 표현 한번 해보시죠. 멀티 서브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바로 이런 게 있어요. 맵에 들어가면 맵 채널 1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 채널 1번이요. 다시 볼까요? 위로 올라가기. 벽이네요. 벽에 매티리얼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맵 채널 1번이요. 얘는 맵 채널 2번이요. 맵도 아이디가 존재합니다. 맵도 아이디가 존재해요. 맵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 2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렌더링하면 에러 떠요. 이렇게 에러 떠요. 벽체에는 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에러가 뜹니다. 컨티뉴.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줍니다. UVW 맵을 하나 더 줘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도 맵 채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맵 채널 2번. 자요. 그러면 여기도 맵 채널 2번, 여기도 맵 채널 2번. 그럼 채널 2번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맵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둘레로 돌아가니까 박스로 주고, 박스 크기를 500에 아니 1000에 1000으로. 어떤가요? 채널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멀티 서브를 쓰는 건 좋아요. 멀티 서브 주면 면에 매티리얼 아이디를 줘야 돼요. 근데 맵을 쓰게 되면 맵 채널도 줘야 돼요. 맵 채널도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로 이렇게요. 매티리얼 아이디하고 맵 채널까지 주어야 비로소 매핑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재질들이 있어요. 하나에 두 개가 들어가는 재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플랜이라고 해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프론트에서 만드세요. 탑에서 만들지 마시고 프론트에서 만드세요. 그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질은 더블 사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블 사이드 매티리얼이 있습니다. 앞면 뒷면이요. 더블 사이드 매티리얼은 앞면 뒷면 매티리얼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시면 앞면 뒷면을 재질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블 사이드 매티리얼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프론트, 그러니까 페이싱, 백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싱은 앞면입니다. 앞면에 대한 재질을 제가 빨강색으로 줬습니다. 아니, 녹색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대한 재질을 제가 파란색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뒷면에 대한 게 나오는데, 재질을 주면 앞면과
뒷면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확인하는 방법은 렌더링 하시면 돼요. 앞면은 파랑, 이렇게 초록색, 그 다음 뒷면으로 돌려서 다시 렌더링. 파란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연스럽게 앞면 뒷면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탑바툼이요. 탑바툼은 위아래로 재질을 주는 걸 말합니다. 위쪽의 재질은 제가 초록색으로, 아래쪽에 대한 재질은 파란색으로. 자, 렌더링. 파랗게 나오네요. 자, 블라인드 50. 자, 중간만큼 나오네요. 자, 맵을 넣어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죠. 포지션 50인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잉크 페인트요. 잉크 페인트. 요거는 주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주로 써요. 그러니까 만화 제작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또는 웹툰 제작할 때요. 제가 질감을 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인트 레벨도 있고, 그 다음에 잉크 퀄리티, 그 다음에 잉크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보실까요? 자, 제가 스탠다드였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에 제가 제너럴에서 체커를 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줬고요. 바닥에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체크 무늬를 줬고, 그 다음에 자, UVW 맵을 줬습니다. 타일은 많이 줬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리플렉션입니다. 얘는 반사 재질이에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주냐면 레이 트레이스를 줄 겁니다. 리플렉션, 리플렉트를 주는 게 아니고 레이 트레이스를 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반사 질감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 구슬에다가 한번 줘봤습니다. 자, 다시요. 이번엔 누구한테 줄 거냐면 여기 리프렉션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레이 트레이스를 줄 겁니다. 이건 누구한테 줄 거냐면 얘한테 줄 겁니다. 똑같은 레이 트레이스지만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렌더링 보이시나요? 똑같은 레이 트레이스지만 얘는 반사에 들어간 겁니다. 주변을 반사하고 있는 거고, 얘는 투명에 들어간 겁니다. 굴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 오브젝트 자체가 투명해져서 이 뒷부분을 굴절시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굴절값 100%로 주면 렌더링 했을 때 완전 투명해서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스가 리플렉션에 들어간지 리프렉션에 들어갈지 그거에 따라서 반사가 될지 혹은 굴절이 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맥스에는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습니다. 그 이용하기에 따라서 효과들이 천차만별로 나와요. 제가 설명한 내용, 그러니까 지난 시간하고 오늘하고 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과제물들을 불러와서 다 재질을 줘보세요. 조금만 응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입자였어요. 그중에 스노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회전을 해볼까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입자가 올라가요. 보시면 파티클의 입자에 보시면 뷰포트 카운트, 그러니까 화면상의 입자의 개수, 실제로 렌더링 했을 때 입자의 개수, 제가 1000개로 늘렸고요. 베리에이션 뭐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근데 렌더링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올 거냐 이거죠. 제가 페이싱으로 놨습니다. 면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렌더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면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렌더링 했을 때 6포인트로 놓으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나오고, 트라이앵글 놓으면 삼각형이고, 페이싱으로 놓게 되면 면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면으로 나와요. 여기에다가 제가 재질을 줄 겁니다. 아이고. 자, 어떤 재질이냐면 일반 스탠다드 재질이고, 대신에 오파시티 맵을 줄 겁니다. 오파시티 맵에 팔로프라는 거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방향이요. 안쪽으로 사라질지 바깥쪽으로 사라질지. 자, 안쪽과 바깥쪽을 바꿔보죠. 그러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재질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별로 없네. 아니면 원래 이렇게 주면 되는데,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아웃으로 주고 투명도를 주면, 자, 재질 다시 렌더링 먹고